전국에 계신 격투기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선 미르코 크로캅이라는 격투기 선수를 아시나요? 크로캅은 한 시대를 풍미한 파이터이자 전설적인 헤드킥 운영을 보여준 강자입니다. 오늘 차도로 방송의 주인공이 오랜만에 크로캅인 만큼 오늘은 특별히 격투기 황금기라 평가받는 프라이드 시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프라이드에서 효도로가 최강 헤비급 파이터였다는 사실은 모두가 인정하지만 유명세나 임팩트 자체는 사실 효도로보다 크로캅이 훨씬 더 앞섰습니다. 최강은 효도로였지만 당시 격투계의 아이콘은 크로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대체 크로캅이 왜 유명하고 인기가 많았던 것일까요? 참고로 크로캅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당시인 2000년대 초반에는 고향인 크로아티아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정도로 그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크로캅의 황금기가 어느덧 20년이 다 되어가는데 오늘날에도 거론되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바로 불꽃 레프트 하이킥 때문이죠. 크로캅의 격투 스타일은 사실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야금야금 점수를 따는 포인트 위주의 경기는 하지 않고 무게 실린 하이킥 한 방으로 경기를 끝내버리는 원샷 원킬 스타일의 화끈한 묵직한 헤비 히터입니다. 이렇게 화끈하고 살인적인 화려한 발차기를 구사하는 격투기 선수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차도로 방송은 본명 미르코 필로포비치, 별명 크로캅, 전설의 킥복서 출신 종합격투기 파이터인 그의 발차기가 왜 그렇게 강한지, 무엇이 크로캅의 하이킥을 그토록 강하게 만들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종합격투기에서 38승을 기록한 크로캅은 이 중 30경기를 KO로 가져갔습니다. 크로캅의 공격의 KO률이 높은 이유가 뭘까요? 바로 헤드킥 KO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능력, 킥 정확도 때문입니다. 헤드킥 KO가 흔하지 않은 이유도 바로 이것이죠. 워낙 맞추기 어려운 기술인데 크로캅의 하이킥은 상대방의 머리, 보통 관자놀이 쪽에 정확히 가격합니다. 바디킥도 각도를 자세히 보시면 정확하게 간을 노리죠. 간을 노리는 이유가 뭐냐고요? 인체를 살펴보시면 보통 사람의 위는 왼쪽, 간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위는 단단하고 두꺼운 근육이 장기를 보호하고 있지만 간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간을 때리면 몸이 움츠려들 정도로 극심한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죠. 일명 간장치기, 복싱 팬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크로캅은 발차기 공격이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급소를 위주로 노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발차기라는 공격 특성상 조준을 제대로 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손이나 팔을 이용하여 발을 막아버리면, 다시 말해 가드를 해버린다면 그 충격은 매우 약해집니다. 그렇다면 크로캅의 발차기는 어떻게 그렇게 상대방의 가드를 잘 뚫는 것일까요? 크로캅의 킥 타이밍은 매우 독특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발차기가 날아오는 타이밍이 아닌 무릎이 펴지는 타이밍이 매우 특이하죠. 보통 격투기 선수들이 날리는 발차기는 목표물과 거리가 멀어도 무릎이 어느 정도 펴져 있습니다. 하지만 크로캅의 무릎은 목표물과 최대한 가까운 거리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막판에 펴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장면처럼 일반적인 킥 방어법으로 손을 뻗어 크로캅의 발차기를 막으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른 가드를 그대로 지나쳐버리고 무방비인 목표물 앞에서 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크로캅의 헤드킥 KO 장면을 보시면 손을 허우적대다가 헤드킥에 제대로 맞고 뻗는 상대 선수를 자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선수들은 수년간의 연습을 통해 몸에 밴 각도와 자세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 묘한 타이밍에 무릎을 펴버리는 크로캅의 발차기는 특히나 막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뒤늦게 펴지는 크로캅의 무릎에는 한 가지 비밀이 더 있습니다. 바로 상대 선수 입장에선 정확하게 킥이 어디를 향해 날아가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참고로 제가 존경하는 효도로 선수가 크로캅 선수와 지난 2005년에 붙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크로캅의 발차기는 이미 선수들 사이에서 유명했습니다. 무릎이 늦게 펴지는 만큼 발차기가 날아올 때 도대체 하단, 중단, 상단 중 어디를 노리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효도르는 이런 크로캅의 발차기에 대비하여 다리와 손으로 가드를 동시에 해주어 크로캅의 로우킥, 미드킥 그리고 하이킥을
동시에 방어하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크로캅은 종합격투기로 전향한 킥복서인 만큼 타격 자체는 월드 클래스이지만 레슬링이나 그래플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크로캅은 상대방이 녹다운을 하더라도 웬만하면 후속타를 하기 위해, 다시 말해 파운딩을 하기 위해 그라운드로 따라가기보다는 한 발 물러서서 상대방 보고 일어나라고 합니다. 킥복싱 같은 입식 타격에서는 주로 빠른 페이스의 연타 공격과 화려한 콤비네이션이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종합격투기는 레슬링과 그래플링이라는 또 다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제자리에서 연타를 날리다 보면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격투기의 타격은 입식 타격보다 짧은 콤비네이션이 주로 나오고 연타 공격보단 묵직한 한방 공격을 노리는 게 일방적입니다. 월클 타격가 출신인 크로캅은 당연히 고난도 콤비네이션을 멋지게 할 수 있지만 크로캅이 노리는 것은 언제나 마무리 KO입니다. 소름 돋는 정확도를 자랑하는 크로캅은 마치 한 마리의 맹수가 먹잇감을 사냥하듯 KO를 노립니다. 뛰어난 타격가들은 상대방의 가드를 뚫고 자신의 공격을 맞추기 위해 예상하지 못하는 각도에서 펀치와 킥을 꽂아 넣습니다. 맥그리거의 명언이 다시 한번 생각나네요. 정확도는 파워를 압도하고 타이밍은 속도를 압도한다. 빠르게 치고 빠지면서 다양한 각도로 정타를 한 방 한 방 꽂아 넣는 것을 보십시오. 크로캅이란 선수 자체가 너무나도 강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파워부터 스피드까지 모든 스탯의 포인트가 굉장히 셉니다. 하지만 크로캅이 상대 선수의 움직임을 읽고 자신의 발차기를 맞추는 비결은 놀랍게도 따로 있습니다. 제가 괜히 사냥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죠. 크로캅은 보통 상대 선수의 왼쪽으로 돌면서 왼발을 장전해 놓고 타이밍을 잽니다. 이때 공격하면 내 공격이 정확하게 맞겠다 하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죠. 크로캅은 이 KO를 노릴 수 있는 순간을 연출하기 위해 여러가지 전략을 씁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무릎을 늦게 피는 것은 발차기 테크닉이지만 크로캅의 진짜 장점은 발차기가 아니라 움직임에 있습니다. 크로캅은 주로 클린치와 페인트를 이용하여 경기의 흐름과 페이스를 컨트롤합니다. 클린치는 두 선수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는 자세이며 페인트는 주먹이나 발차기 같은 공격을 하는 척만 하고 실제 공격은 하지 않는 페이크를 뜻합니다. 두 기술 모두 상대 선수의 풋워크나 움직임에 브레이크를 걸기 때문에 크로캅은 이런 기술을 이용하여 상대 선수의 움직임을 느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상대방과 너무 붙었다든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선 클린치가 나오긴 하지만 보통 크로캅 같은 스타일의 파이터들은 클린치를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이유는 단순한 개인의 취향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클린치는 단순히 껴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몸싸움을 해야 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로캅은 상대방과 거리를 벌린 상태에서 스텝을 밟으며 주로 페인트를 날려줍니다. 크로캅의 페인트가 나갈 때마다 상대 선수는 움찔하게 되기 때문에 움직임에 엄청난 방해가 됩니다. 이렇게 크로캅은 상대 선수의 움직임, 경기의 페이스, 그리고 두 선수의 간격을 계산하여 경기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크로캅은 이 데이터를 토대로 타이밍과 각도를 계산하는 것이죠.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일반 격투기 선수보다 크로캅 선수의 페인트가 특히나 효과적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크로캅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입니다. 한 방 한 방이 묵직한 천하의 크로캅이 펀치나 킥을 날리는 신용을 하는데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선수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크로캅의 격투 스타일이 묵직한 한 방을 노리는 것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특히나 그의 페인트는 잘 먹힙니다. 경쾌한 스텝을 밟으면 공격하는 척만 해도 상대방의 움직임을 꽤 봉쇄할 수 있는데 그래플링에 약한 크로캅이 굳이 일부러 클린치를 잡을 이유는 없죠. 2006년 반달레이 실바와의 경기 초반에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크로캅은 미드킥을 성공으로 맞추고 타이밍을 재고 있는 동안 반델라이 실바가 순간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붕붕 훅으로 반격하죠. 하지만 크로캅은 경쾌한 스텝을 이용하여 왼쪽으로 살짝 빠지고 바로 자신의 필살기 중 하나인 스트레이트를 꽂아 넣습니다. 야, 이렇게 스텝이 빠르고 카운터에 능한 선수가 굳이 처지는 클린치 운영을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마크 헌트와의 경기에서 보여주었듯 크로캅은 상대방 공격 타이밍에 맞춰 뒤로 빠졌다가 순간적으로 반동하여 바로 들어가서 카운터를 맞추는 패턴의 대가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간단하다면 간단하게, 깊다면 깊게 다룬 것처럼 그의 발차기가 강한 이유는 한 가지 비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테크닉과 크로캅의 피지컬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탄생한 필살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새 경기 운영 관련 분석 컨텐츠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 또 한번 시도해봤네요. 재밌게 봐주셨길 바랍니다. 저는 매일 격투기 영상 올리는 격투기 유튜버 차도로였습니다. 매일 올라오는 격투기 영상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